지금 우리 미용실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또 더불어서 일경단에도 많이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또 고객분들이 저희 미용실을 찾아주셨을 때에 앞선 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인테리어를 매개체로 해서 통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인터넷 속에서 작품을 찾아서 들어오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작품들을 판매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상황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고객의 변화, 고객의 흐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생기면서 재택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네. 재택근무를 하면서 번화가에는 고객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네요. 재택을 하면. 예, 그러면 재택을 했던 고객들이 어느 미용실을 갈 건가?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방황. 그래갖고선 일부러 찾아 나가서 했는데 한 번, 두 번은 찾아 나갔는데 세 번, 네 번 찾아가게 됐죠. 근데 굉장히 많은 업종에서 앞으로 재택근무로 바뀌는 부분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5일 근무제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번화가보다는 지역 상권에서의 그 번화가에 갈 고객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SNS를 통해서 작품을 올렸던 잡들은 코로나 때 사실 영향을 많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번화가에 있던 사람들이 지역으로 오면서 지역에서 좀 잘하거나 SNS를 했던 잡들은 도리어 재미를 봤어요. 근데 지역에서 그럼 재미를 봐야 되는데 인터넷을 활용 못하거나 작품이 없거나 사진을 안 찍었던 데는 똑같아지고. 왜? 거긴 갈 일이 없는 거야.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는가? 즉 내 작품을 상품 판매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준비가 안 된 것보다도 이런 골목 상권, 지역 상권들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계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보거든요. 미용계에서 미용을 하면서 미용에 관련된 방송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용계를 분석을 하고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처해 있는 문제 그리고 고객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전부 우리 얘기를 합니다. 미용에 관련된 미용사 얘기들만 해요. 고객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왜 미용실에 오는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헤어쌤들이 식당을 생각해주면서 식당을 가지 않아요. 거기 주방장 생각하면서 주방 가지 않아요. 그러죠. 그냥 거기 가서 맛있을 것 같아서 네. 하는 거죠. 가게가 망하고 안 망하고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저도 그래요. 그럼 일반 고객이 미용실을 보는 것도 똑같다. 아, 그러니 이건 네. 일맥상통하네요. 그러면 미용실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첫 번째는 생활용품으로서의 미용이 있습니다. 싸면 가는 데가 생활용품의 미용실이에요. 근데 패션 미용실이 있습니다. 비싸면 가는 거죠. 아, 패션. 예. 거기는 싸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패션으로 미용을 패션으로 볼 것인지 생활로 볼 것인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다.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생활과 패션이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가격을 높이려면은 패션 쪽으로 고발시켜 가라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운동화를 네. 빨아더 신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신발이 하나나 두 개밖에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빨아 신지 않고 버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랬으라. 신발이 무지 많아. 그 말은 이미 운동화를 빨아 신는 것이 아니라 패션이 된 거죠. 그러면 머리를 패션으로 하러 오면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생활로 오면 습관적으로 쌓여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샵이 내가 미용을 할 때 고객을 패션 고객을 받을 것인지 생활 고객을 받을 것인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게 결국은 가격을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이면서 내가 어떤 고객을 봐야 돼. 제가 머리를 하는 걸 분석을 해봤어요. 예. 청담동에서 머리하는 사람과 홍대에서 하는 사람, 변두리에서 하는 사람 실력을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도리어 변두리에 있는 거나 죄송합니다. 변두리라 해서 지역 중심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더 잘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실력 차이가 생각만큼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번화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용사 쌤들은, 헤어쌤들은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맞아요. 단지 제가 보더라도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 쌤에 맞는 고객과 어울리는 감성이 통하는 고객하고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감성이 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감성이 통하는 예를 들어 단발머리를 되게 좋아하는 고객이 있는데 이 미용쌤도 단발머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감성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 고객이 연결이 되면 둘 다 행복한 거예요. 고객도 행복하고 헤어쌤도 행복하고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방법을 몰라. 근데 청담동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는 고객들이 그런 쌤을 찾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 통해서 감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매칭이라고 해요. 매칭. 그래서 고객과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교적 지역에서 하고 번화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헤어쌤하고 고객하고 매칭을 잘 시켜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지 머리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